다음 전화 연결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올해 60인데요. 올해 60, 아직 예. 청년이신데요,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좀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1월 달부터요. 예, 갑자기 왼쪽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붓더라고요. 부어요. 예, 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물이 차서 그렇다고 물을 좀 몇 번씩 뺐어요. 예, 그래서 계속 불편하고 아파갖고 MRI를 찍어봤어요. 그 음. 동네 병원 가서요. 네, 그때는 간헐적 연골 파열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또 가봤더니 그쪽에서는 또 뿌리 파열이라 그러고 네. 이런 증상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 1월 달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갖고 회사를 못 그만두고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좀 병행을 했어요. 예, 예. 허벅지 운동하고 종아리 운동을 병행했는데 참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예, 예. 요즘에도 평상시에 보면은 왼쪽 무릎이 좀 계속 부어 있는 상태고 계속 부어 있고요. 예, 네. 이제 앉았다 일어나려 그러면 이제 좀 다리가 뭐랄까 예. 쭉 펴지질 않아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운동 치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방치를 해두고 놔두면은 어떤 형성이 되는 건지. 예. 그 지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예, 연골판 뿌리가 끊어진 거거든요. 네. 그 금파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연골판에 여러분들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예. 연골판도 뿌리가 뽑히면 일을 못 합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고 네. 일을 못 하게 되면 관절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때 빨리 치료를 안 하시면 결국 무릎이 점점 망가지면서 할머니들한테는 심한 관절염으로 바뀌고 아주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고.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처럼 진단이 나왔으면요. 예. 좀 거기에 맞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극적인 거는 아직 무릎 상태가 아직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예. 뿌리 뽑힌 뿌리를 다시 심어주면 어느 정도 다시 살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치료에 좀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자체는 뭐 시술을 하니까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직장 생활에 좀 지장을 예. 좀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일 권하고 싶은 건 그런 치료고요. 그게 혹시 어렵고 아니면 이미 너무 지금 1월 달인데 벌써 이제 5개월, 3개월 넘었잖아요. 좀 만성으로 예. 넘어갈 단계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관절염도 진행되고 이제 뭐 붙이기도 어렵고 이렇게 된 분 같으면은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자꾸 물이 차는 거에 대해서 증식 치료 네. 같은 걸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연골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찬스는 좀 없을 수 있지만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물이 차고 했던 부분을 좀 이제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좀 더 생활하시는데 좀 편리한 게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이 병 자체는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 진행하고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그런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가셔서 좀 전문가랑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이거를 시술을 할 건지 주사로만 할 건지 뭐 어떻게 다른 약물 치료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상담을 좀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아버님 운동 치료는 네. 증상을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원인 해결은 아니죠, 원장님. 예. 아버님 또 궁금하세요? 예. 이건 물이 차는 거를 물을 그때그때 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까 주사 치료 중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그 대부분 쓰는 게 그때서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쓰는데 원인 치료가 하나도 안 됩니다. 원인 치료 아니고요.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처음에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원인 치료, 지금 원인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치료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버님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이나 또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운동을 통해서 좀 강화해 볼까, 근력 강화를 통해서 좀 호전될까 하셨을 텐데 여전히 차도가 없으신 거죠. 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치료, 이미 또 원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진단이 나왔으니까 보다 좀 치료를 좀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63년생이에요. 63년생이시면 아유 아직 한창이세요. 어떻게 네.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아유,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네. 아유, 근데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무릎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예. 무릎을 삐걱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예, 삐끗 하셨어.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터키에 있었을 때라서 예.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3개월 후에 나와서 병원에 한 4, 5개월 만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 예. MRI를 찍어보니까 바깥 그 연골이 안쪽으로 돌돌돌 말아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를 MRI 찍어서 이제 과장님이 지금 이거를 수술해도 아플 것 같다고 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취하진 않았는데 예, 예. 혹시 그 무릎 무슨 연골 주사라고 그거 맞아도 되나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도요 예, 반밖에 없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런 일이 삐끗한 게 지금 한 4, 5개월 되신 건가요? 이제는 1년 1년 되셨고. 1년 그래요? 넘었죠. 예. 네. 지금 어머니가 생활하실 때요. 네. 제일 불편한 게 뭐 같아요? 혹시 무릎이 자꾸 붓고 그런 게 제일 불편하세요? 아니 붓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으시고 네, 걸을 때 그런 건 아프신가요? 없고. 네? 발을 딛고 다닐 때 아프신 게 있어요? 이렇게 걸을 때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아팠다 안 아무렇지 아팠다 않아요. 하시고. 네. 예. 이게 쪼그려 앉거나 하는 건 어떠세요? 쪼그리 앉는 건 괜찮아. 일어날 때가 조금 일어날 때 힘들어요. 아프시고. 예. 네. 그 계단 올라올 때 어떤 예. 때 괜찮고 또 아플 때가 많고. 네네네. 네. 아마 저기 이제 무릎이 자꾸 붓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지 않을까 제가 좀 예상은 좀 되는데요. 제가 네.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되니까 지금 이때까지 버티고 안 가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네. 그게 바깥쪽 아마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안으로 네. 밀려 들어가는 이제 우리 양동이 손잡이형 파이라고 해서 좀 심하게 네. 찢어진 걸 보통 얘기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바깥쪽 연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여성분들 기형 연골인 분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이게 쉽게 찢어지거든요. 응? 네. 쉽게 찢어지고 한번 찢어지면 또 안 좋게 찢어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저절로 찢어지기도 하는데 찢어진 네. 채로 또 잘 버티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시술로 그걸 찢어진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제자리에 넣어서 붙이거나 뭐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그냥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로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게 다양하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되셨고 그렇게 크게 붓거나 그러지 않고 한다면은 일단 뭐 주사 치료 같은 걸로도 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거 주사 치료 받아도 되나요? 저는 연골 주사는 사실 우리 몸에 무슨 해로운 성분을 넣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뭐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그런 거랑 달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더 한 단계 높은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하시는 데는 이제 뭐 한 군데서 뭐 얘기 듣고 수술하지 말고 주사 맞으세요 얘기 들었으면 혹시 또 다른 데 가시면 또 다른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내 몸에 제일 맞는 치료를 어느 선생님이 해주는지 한번 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전문 병원을 좀 뭐 MRI 검사한 거 있으면 들고 오셔가지고 의견을 좀 받아보시고 이제 무릎을 또 전문하는 분들은 다양한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또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해하셨던 일단 연골 주사 원장님 말씀으로는 괜찮다 하십니다. 안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의 종류와 또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릎 관절 건강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치료는 고장난 자동차 부품이나 컴퓨터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과 다릅니다.
똑같은 이름의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치료를 받았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이 처한 주변 환경까지도 다 함께 고려해서 맞춤 치료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여러분의 아프고 불편한 무릎 미리 치료를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흥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